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을 추대하는 이런 이제 그 추대위원회가 출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어떤 분들이 추대에 있을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뭐 처음에 그 손학규나 고건, 그 다음에 그 국정원장 김만복 이런 분이 이름이 거론됐는데 또 자기들은 아니다.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그 참여할지 그건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민주당 쪽에 주로 있던 민주당 쪽에서 주로 활동하던 분들이 그 실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아직은 어떤 사람들이 그 들어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이런 이제 그 상황입니다. 뭐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그 추대에 활동한 데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민주당에도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게 가져와야 됩니다. 이재명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다 우리 한표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누가 주도하든 간에 이게 또 한덕수의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파 쪽에서만 표가 나오면 어떻게 이재명이 이깁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한덕수밖에 없다. 이재명 반대하는 이런 이제 표가 많이 나와야 한덕수가 이재명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이번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또는 이제 일부 언론들도 뭐냐면 국민의힘은 왜 자꾸 그 외부에서 용병들만 데리고 오느냐. 내부의 그 인물을 키우지 않고 왜 자꾸 외부에서 용병, 수혜라듯이 용병만 데려오느냐. 윤석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한덕수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데 그 비판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래.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도 왜 우리 인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계속 그 한덕수를 또 외부에서 용병을 데려오느냐. 이런 데 그 비판하는 거 보고요. 참 이게 제가 황당하다. 이런 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제 그 용병인 거 아닌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재인 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시켜줬으니 저쪽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모셔왔으니까 용병 이런 논리인데요. 근데 따져보면요. 그 논리대로 하면요. 그 논리대로 하면 이게 그 한동훈도 명백한 용병입니다. 맞잖아요. 한동훈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 따라 움직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갈 때 윤석열 그때 한동훈도 잘 나갔고요. 그때 인생의 황금기 화양연화했고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 오면서 한동훈도 따라온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용병이면 한동훈도 용병인 거예요. 한덕수 대행도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 3년 동안 총리를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3년 동안 법무부 장관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한동훈은 용병이 아니고 한덕수만 용병이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 한동훈이가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좌파 진영에 오랫동안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따라서 국민의힘에 들어온 거는 한 3년 남짓하죠. 3년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한덕수 대행도 옛날에 뭐 노무현 때나 잘 나가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지명해서 우파 쪽으로 넘어온 게 3년이잖아. 한동훈이가 넘어온 3년이나 한덕수가 넘어온 3년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가 용병이라면 한동훈도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공개할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한덕수, 뭐 한동훈까지 저는 용병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병이라는 건 뭐냐? 진짜 용병이라는 거는 뭐 저쪽 정치판에 오랫동안 있다가 이번에 예를 들어 우리가 김경수를 모셔온다. 또는 김동연, 특히 김부겸이를 모셔온다. 이거는 용병으로 봐야 돼. 김부겸이는 그쪽에서 정치 오래 했잖아. 갑자기 우리가 이 사람을 모셔가 대선 후보로 이거는 용병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를 한 거죠. 물론 문재인 때 중용했지만 평생 공무원이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탄압을 받았다고. 탄압받았고, 그러면서 그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출마하면 평생 공무원 하다가 정치는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본격 처음 한 거죠. 좌파 쪽에서 정치를 한 적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용병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한동훈도 똑같은 논리로 용병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덕수도 마찬가지죠. 한덕수도 예를 들어 평생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한 거예요. 다만 정권마다 중용이 됐던 거죠. 근데 한 번도 좌파 쪽에 정치를 한 적은 없잖아요. 정치를.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3년간 윤 대통령과 함께 우리 그 우파에서 총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파 인물이지. 무슨 이게 용병이냐고. 저는 용병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 보고 계속 외부에서 용병만 모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게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확고하게 자유우파 진영에서 오랫동안 정치하신 이런 분들이 쑥쑥 커가지고 진짜 이게 대통령도 되고 이렇게 되면 좋기야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때 모셔오고 싶어 한 건 아니 인물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입당해가지고 정권을 우리가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교체를. 그러면 되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가장 바람직한 거야. 우리 어릴 때부터 뭐 보좌관이든 구의원이든 어릴 때부터 완전히 국민의힘 쪽에서 잔뼈가 굵어서 우파 쪽에서 커온 이런 인물이 쑥쑥 커가지고 뭐 대통령 되고 하면 이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게 우리가 정권은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료 중에서 우리가 모셔올 수도 있고 그 관료라는 게 뭐 어느 정치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용병이라는 표현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왜 한덕수 총리도 이게 그 좌파 진영에서 정치를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관료로서 다 잘 나갔을 뿐이지 어느 정권마다. 따라서 이게 그 용병이라는 거는 전혀 안 맞고 특히 그 한동훈이가 자기는 이게 뭐 자유파의 뭐 그러면 용병이 아니고 한덕수만 용병입니까? 특히 이거 저는 한동훈 진영에서 한덕수 총리를 공격하면서 또 이게 용병을 모셔오느냐. 왜 우리 쪽에 사람 안 쓰고 이 말은 이제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 논리대로 가면 한동훈도 이게 용병입니다. 그렇잖아요. 윤석열, 한덕수가 용병이면 한동훈도 용병이지. 한동훈이가 그럼 우파 쪽에서 완전히 뿌리가 자라는 게 자유파에 완전히 맏아들, 적자처럼 이게 오랫동안 우파에서 활동해온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불과 3년 전까지 문재인의 사냥개면 사냥개고 거기서 이게 본인도 수사하다가 윤석열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죠. 따라서 이게 뭐 윤 대통령은 용병인데 한동훈이 아니다. 또 한덕수는 용병인데 한동훈이 아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그 논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이번에 그 국민의힘 물론 다 훌륭하죠. 오늘 이제 그 4강 추려지는데요. 국민의힘 후보 다 훌륭하다 봅니다. 그래도 이게 그 이재명하고 양자 대결에서 아직은 차이가 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또 한덕수 대행은 상당히 그 중도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훌륭한 관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서로 단일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과 정몽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마지막에 정몽준이가 단일화를 깨뜨렸지만 그래도 둘이 합치면서 유해창 총재 꺾을 때 큰 시너지가 났던 거예요. 그 전날 파괴했던 단일화, 그건 그 전날의 문제고 그래도 그 합침으로써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 대단하게 됐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충분히 우리 그 국민의힘 후보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덕수 대행이 힘을 합치면 그 중에 특히 그 김문수, 한덕수, 쌍수랍니다. 쌍수. 왜? 김문수는 이제 그 철저하게 이념,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확고한 이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한덕수는 풍부한 행정 경험, 행정은 실용입니다. 실용. 항상 정치라는 거는 이념과 실용이 조화를 이루된다. 그러면 이게 김문수 이념, 한덕수 실용, 두 개 쌍수, 두 명의 쌍수, 김문수, 한덕수 이러면요 충분히 이재명이하고
저는 게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누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누가 또 책임 총리든 그런 게 얼마든지 권력은 또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저 섀도우 캐비넷도 강조한 적이 있고요. 얼마든지 힘을 합쳐서 나중에 정권을 집단 지도 체제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DJP 연합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DJP 연합. 그것도 나눈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무조건 제가 야, 우리 자유우파 인물을 키워야 돼.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안 돼. 이거는 좌파들이 못 들고 가도록 좌파들이 자꾸 퍼뜨리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승리해야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에 외연을 넓히면서 자꾸 확장을 해 나가야 돼요. 확장을.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상상력을. 그래야만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거다. 그 점에서 자꾸 용병 공격, 특히 한동훈계에서 한덕수가 용병이라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말이 안 되는 게 논리다. 이렇게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3년간 총리를 맡긴 이런 윤석열 사람입니다. 확고한 게 우리 이제 자유파 인물로 봐야 된다. 따라서 거기까지 제가 하나 돼서 힘을 합쳐야 된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한덕수 용병 이런 프레임은 깨버려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용병이 아니고 한덕수도 용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